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이렇게 발달 이론인데, 발달 이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에릭슨의 발달 이론 배웠는데, 에릭슨은 8단계로 나눠서 신뢰감, 자주성, 주도성, 건면성, 정체감, 친밀감, 생산성, 자아통정성, 뭐, 이렇게, 자, 8단계로 해서. 프로이드는 5단계 면역증 3단계를 더 추가해서 사춘기 이후에 추가했고, 또 프로이드는 부정적 측면인데, 에릭슨은 긍정적 측면. 다음 프로이드는 이더 중심인데, 자, 이 에릭슨은 에고 중심이다. 그래서 신뢰감 단계에서는 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또 배변 훈련을 통해서 자주성을 길러주고, 그다음에 단계는 주도성, 주인공 될 수 있는 기회를 유치원에서는 골고루 나눠서 주면 좋고, 건면성 단계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 정체감 단계에서는 내가 누군가, 이상하고 현실을 고려해서 갈등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이 단계는 또 자기보다 타인에 더 중시하는 단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동성친구나 이성친구, 또는 이제 타인의 어떤 삶의 모습, 유행, 이런 것에 민감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 또 이상과 현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건 뭔가, 내가 원하는 건 뭔가,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가, 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이제 나와 타인, 이상과 현실,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런 갈등 관계에서 자신의 어떤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 그것을 이제 이런 것을 해가는 단계가 이제 이 자아 정체감 확립 단계, 형성 단계. 완전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뭘 잘하고 뭐 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단계고, 위에는 아직 결정 못하고 미루고 있는 단계고, 상실은 아예 포기한 단계. 내 생각보다 그냥 부모님 생각, 선생님 생각, 타인의 생각에 의존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부모님이 교사 되면 교사 되고, 부모님이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 남자하고 결혼하고, 부모님이 사범대 가면 사범대 가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위기, 혼미는 계속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단계들입니다. 혼미 단계. 자, 이런 것들이 자아 정체감 단계 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성인이 되면 친밀감. 이제 남들과 친해지는 것, 사교성,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는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업, 돈 버는 것, 여기에 관심 있는 단계. 뭐, 아파트 평수 늘리고, 월급 많아지고, 연봉 많아지고, 여기에 관심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친밀감은 주로 20대에서 이성 친구, 남성 친구 사귀고 결혼하고 이런 단계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아 통정성 마지막에 60대 이렇게 돼서 사회 은퇴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회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 방법은, 자, 내 친구 신자 얼굴에 주근깨가 많은데 정말 신생자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엄마 아빠는 얼굴 깨끗한데 신자 얼굴에만 주근깨가 있어서, 아니면 엄마가 성형수술 했는가? 어쨌든 제 친생자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신자 주근깨 정말 친생자일까? 이렇게. 에릭슨은 이렇게 8단계로 했는데 성격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쾨버거는 발달 단계를 도덕성 발달에 관심을 갖게 되면, 도덕성 발달. 도덕성 발달인데, 도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도덕에 대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지행일치. 뭐 중고등학교 많이 들었는데, 지행일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하는 것. 그러면 도덕성 발달도 아는 것 정도의 발달과 실천하는 정도의 발달이 있는데, 실천하는 건 하는 거 안 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뭐 단계를 나누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자, 쾨버 같은 사람은 아는 정도에 따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아는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한 번 더 도덕에 대한 판단입니다. 실천보다 판단 중심으로 발달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을 지키는 단계와 안 지키는 단계, 못 지키는 단계. 그래서 1단계는 안 지키는 단계고, 2단계는 지키는 단계, 3단계는 못 지키는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수준을 자, 나누는데, 이 안 지키는 단계를 전인섭 단계, 인섭, 도덕이 이전 단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단계, 도덕 단계, 인섭 단계, 지키는 단계.
다음 못 지키는 단계를 후인습 단계, 초월하는 단계를 후인습 단계다. 그래서 전인습, 인습, 후인습 단계. 이 세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이 세 단계를 좀 더 세분하면 6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6단계. 까지 세 가지 수준을 6단계로 나눈다 해서 3수준 6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 이제 첫 번째 수준에서 1단계, 첫 번째, 처벌 단계, 처벌. 자신의 삶의 기준, 행동, 실천이 도덕이 아니라, 도덕에 맞는가, 안 맞는가? 도덕에 맞으면 하고, 도덕에 안 맞으면 안 하고. 이건 도덕 단계, 이런 단계가 아니라, 처벌, 나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때리는가? 누가 때리면, 체벌이 있으면 하고, 체벌이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엉덩이 엄마가 때리면 그게 따라가고 안 하면 안 때리면 안 따라가고 이런 것들입니다. 뭐 고양이 개 길들일 때도 잘못하면 몽둥이 때립니다. 그럼 깽깽 하면서 그 다음에 아프니까 그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아픈가 안 아픈가 체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나의 행동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도덕이 아니라 이때가 처벌 단계입니다. 1단계 처벌이 자기 행동의 기준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이익, 이해관계. 이익이 있는, 자기는 이익 때문에 하고, 이익 안 되면 안 하고. 도덕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그 기준이 아니라, 이익 되는가, 이익 되지 않는가. 이익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이 단계가 이익 단계입니다. 뭐 도덕이나 법 관계없이,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1단계, 예를 들어 조폭들은 얘들 뭐, 불러서, 자, 잡아다 때리면 시키면 하는 것. 이런 데입니다. 다음 이건 이익 때문에 하고 이익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단계. 다음 3단계부터 2단계는 처벌 단계, 이익 단계. 이건 도덕을 지키는 안 지키는 도덕이 아니라 처벌이나 자기 이익이 기준이 되는 단계. 도덕이 전혀 기준이 안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덕을 안 지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도덕 인습을 안 지키는 단계고 다음에 도덕을 지키는 단계. 도덕을 지키는 단계, 인습 단계인데 한 번 더 도덕 단계, 인습 단계. 이건 그럼 도덕을 왜 지키는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타인을 배려한다는 그 단계는 대인관계를 위해서 자, 도덕을 지키는 단계입니다. 이게 3단계고 한번 착한 사람, 착한 인간이 되기 위한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 4단계는 도덕을 지키는, 도덕이 뭐 법이나 질서 지키는 단계입니다. 왜 지키는? 그 도덕이기 때문에, 도덕으로 정했기 때문에, 공중도덕으로 정했기 때문에, 또는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질서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 질서, 법이기 때문에, 질서이기 때문에 지킨다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 5단, 6단계는 못 지키는 단계, 도덕을 못 지키는 단계. 도덕을 못 지키면 뭘 지키는가? 친구의 약속이나 계약,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하고 야 은행 여직원인데 돈 들고 튀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남자친구 약속하고 지키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같이 은행 돈을 들고 튀는 것입니다. 야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재밌게 살자 이렇게. 법, 도덕 이런 것보다 친구의 약속, 계약 이런 걸 우선시하게 됩니다. 친구의 의리, 약속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또는 뭐, 그 다음에 6단계는 양심이나 삶의 원리, 도덕 원리, 이런 것들입니다. 아, 이 법은 양심에 반하는 것이다. 악법이다.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 또는 군대 가는 것. 나는 신앙에 따라, 나는 종교가 여호와의 정인이기 때문에 군대 안 간다. 총 안 넣는 집총급, 그리고 군대 안 간다. 나는. 우리 종교에서는 군대 가지 말라고 돼 있다 해서. 살생을 금하니까 나는 군대 안 가겠다. 이렇게 양심이나 이런 것에 따라 법을 안 지키는 단계입니다. 법보다 친구의 약속이나 또는 양심, 도덕 원리, 삶의 원리 이런 걸 더 중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 안 지키는 단계, 지키는 단계, 못 지키는 단계. 그래서 전인섭, 인섭, 후인섭 단계. 이걸 6단계로 처벌 단계, 자기이익 단계, 타인이익 단계. 그다음에 법질서 단계, 계약 단계, 양심 단계 이런 식으로 6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 발달 이론 이제 에릭슨 단계에서는 에릭슨 각 단계별로 어떤 특징과 교육 방법, 그다음에 이 정체감 단계에서는 정체감 네 가지 유형들, 정체감 형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과 아직 미루고 있는 단계, 아직 포기한 단계, 계속 정하고 있는 단계, 고민하고 있는 단계, 이런 네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 네 가지 형태에 구분하는 것이 시험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헬버그 단계는 이렇게 6단계로 각각 단계 특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은 3단계다. 이런 설명은 4단계다. 이런 설명은 5단계다. 이렇게 처벌, 이익, 그다음에 타인 이익, 법질서, 계약, 양심 이런 단계. 그래서 안 지키는 단계, 지키는 단계, 못 지키는 단계 이런 식으로. 자, 인간의 도덕성이 발달한다 이렇게 봅니다. 헬버그가. 그 다음에 이제 헤비거스터가 나오는데 헤비거스터 발달 단계에는 헤비거스터가 각 인간의 발달 단계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유아기의 특성들은 유희나 어떤 노래 이런 것을 배우고 어떤 정서적 동일감, 우리 편, 너희 편 뭐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다음 이제 아동기 가서는 아동기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읽고 서기 세막 이렇게 국민의 어떤 기초 능력에 필요한 이런 것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다음에 집단이나 제도이전 집단 이렇게 개인보다 전체 집단 이런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학교를 위해서 또는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집단의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에 제도의 개념, 자 좌측 통행, 우측 통행 뭐 이런 걸 빨간불이면 건너고 아니지 빨간불 안 건너야 되고 파란불 건너고 뭐 이런 것들 이것을 제도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 청년기에는 어떤 직업, 앞으로 뭘 먹고 살까, 직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능 이런 걸 배우게 되고 또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다음 남자 여자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뭐 결혼하고 애를 낳고 이런 것들이 청년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단계별로 이렇게 헤비거스트 나름대로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별로 해야 할 과업들이 뭔가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기에는 이렇게 너 편, 내 편 이런 정서적 감정을 배우고 아동기에는 읽고 서기 세마기 이런 기초적인 집단이나 조직의 개념, 제도의 개념 배우고 청소년이 가서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독립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역할, 기능. 자, 남자는 나가서 돈 벌어야 돼.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기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헤비거스터의 발달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발달에 대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가? 단계를 거쳐가는데 현철이 삐아제는 단계가 어떻게 발달한다고? 삐아제는 감각운동기 그 다음에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설경이 프로이드는 어떤 단계를 한다고? 구순기, 입술기 그 다음에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잠복기 그 다음에 성기기 이런 순으로 그 다음에 효정이 에릭슨 어떤 단계를 된다고? 신뢰감, 자주성, 주근깨, 주도성, 주근깨, 근면성, 그 다음에 정말 친생절가, 정체감희, 그 다음에 친밀감, 생산성, 친생자, 자통정성 이런 순서로 발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마다 발달 단계를 거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빨리 발달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발달하고 아까 자아정체감 이야기했는데 자아정체감 어떤 사람은 사춘기에 내 자아정체감 형성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정한 사람이 있고 아직 대학 졸업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아정체감 제대로 형성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서 아파트 넓히고 집안 넓히고 돈을 모으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일찍부터 해서 돈 모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직 20대 30대인데 버는 거 다 써버리고 모으지도 않고 그날 벌어서 그날 쓰고 이런 생각을 아직 제대로 못한 사람 아직 그래서 그날 벌어서 그날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생산성이 늦게 발달한 사람, 일찍 발달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순서가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까 일정한 평균 인간들은 그래서 사춘기의 자정체감, 다음에 20대 가서는 친밀감, 다음에 뭐 30대, 40대 생산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덤풀이하고 다음 60대에서 자아통증,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회고하는 그런 단계로 보통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런 인간 변화가 교육 인간 변화인데, 자, 이 변화가 어떤 사람은 빨리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하고 개인차가 생깁니다. 개인차. 그에 따라 개인차를 생기는데, 개인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지주의는 인지의 변화니까 사고 생각이 변합니다. 사고 생각이 빨리 변하는 사람, 사고 생각이 변한다는 사고 정보 처리 양이 많아서 머리에 많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뭔가 머릿속에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행동주의는 행동이 변한다는 행동이 변한다는 새로운 행동들이 몸에 얼마나 많이 배어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습관화되어 있는가. 결국 습관화 위해서는 연습 반복해서 자기 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계속 아령 근육해서 덤벨해서 근육을 발달시킨다든지 해서 헬스클럽 가서 계속 운동해서 몸에 이렇게 근육을 배이게 하는 것. 다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그게 습관화 되는 것입니다. 몸에 배이는 것. 그래서 춤추는 동작 계속 반복해서 몸에 배이게 합니다. 춤 동작. 이런 지속적 변화가 몸에 이렇게 배이는데, 행동주의는 행동으로 이렇게 누적되는 것이고, 인지주의는 생각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이 늘어난다면 뭔가 이게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장기 기억하고 있다는 거. 한마디로 파지라는 것은, 잡을 파자입니다. 아까 파악반사처럼 계속 잡아서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파지입니다. 파악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 잡아서 유지하는 것. 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나 의식을 계속 잡아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 이걸 장기기억입니다. 장기기억. 우리가 기억하는 단기기억, 감각기억, 장기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하는 장기기억.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해야 학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은 훈련과 경험에 의한 지속적 변화가 학습으로 정해서 학습. 지속적 변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지속적으로 남아있는가? 그것이 학습인데, 그것이 계속 남아있을수록 학습이 많이 된 것이고, 수업시간 들었는데 집에 가면 안 남아있고 다 까먹어버리면 학습이 안 된 것입니다. 계속 남아서 계속 쌓여서 지식이 늘어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장기 기억입니다. 장기 기억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수업 직후에 복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똑같은 이렇게 10분을 공부하더라도 수업 직후에 쉬는 시간에 10분 공부하는 거하고, 집에 가서 10분 공부하는 거하고, 그 다음날 10분 공부하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10분 수업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10분 동안 그 전 시간에 배우는 거 읽고, 그 10분은 읽고 공부, 그 10분은 집에 가서 공부하는 20분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공부하는 것보다 40분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직후에 복습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되면 망각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머릿속에 다시 떠올려서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비보이 댄싱을 배운다. 춤을 배우는데 오늘 연습했다가 며칠 쉬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 힘듭니다. 또 오늘 하고 집에 가서 또 연습해보고 계속 몸에서 잊기 전에 다시 연습해서 몸에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억도 공부한 것을 들었는 것을 까먹기 전에 결국 강의 듣고 나서 바로 직후에는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을 때 복습해서 그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전에 이미 점점 떨어져 있으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망각을 방지하는 방법, 장기 기억하는 방법들입니다. 결국 망각하지 않아야 오래 남아있고 임용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습된 것이고. 그런데 그럼 왜 망각하는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은고설은 우리 지식도 여러 가지 돌아서 그 머릿속에 이렇게 축적되기 위해서 어떤 응고되는 과정이다.
굳어지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 두부를 콩을 갈아서 콩을 이렇게 쭉 부어서 물기를 빼내고 나머지 이제 덩어리를 응고시키는 게 두부인 것처럼 지식도 들어와서 그 중에 불편한 거 빠져나가고 남는 자 알맹이들만 이 기억에 남는데 그게 응고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응고되면서 일부가 이렇게 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부를 갈아서 콩을 갈아서 두부를 만드는데 그냥 물 부었는데 많이 빠져나가 버리고 조금만 남아서 조금만 덩어리 조금만 있을 것이고 또 많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덩어리 크게 뭉치는 것이고 그래서 응고되는 과정인데 일부가 빠져나가고 탈락되고 최종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아마 초콜릿을 이렇게 녹아서 만드는데 물을 많이 부으면 물기를 많이 빠져나가고 조금 남는 것이고 물기가 없는 것은 거의 처음 모양 그대로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응고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탈락되고 최종으로 남는 것이 기억이 장기기억 파지되는 것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응고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탈락되어 버리기 때문에 망각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간섭설은 간섭 머릿속에 계속 들어오니까 새로운 것이 계속 들어오니까 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기억에서는 아까 5개에서 9개 20초 30초 마찬가지로 장기 기억에도 이렇게 용량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창고에서는 제한이 무제한인데 창고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어떤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섭인데 그것을 순행 간섭과 역행 간섭 뒤에 배운 것이 후행에 배운 것이 먼저 배운 것을 방해하는 것을 역행 간섭이고 앞에 배운 것 때문에 뒤에 배운 것을 잘 기억 못하는 것을 순행 간섭 그 다음에 이걸 선행 제지 후행 제지 이렇게 제지한다는 것은 막는다는 것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행이라는 후행은 선행한 것 미리 배운 것 그 다음에 이건 후행이라는 것은 뒤에서 배운 것이고 역행은 방향은 끝에서 앞으로 방해한다는 것이고 순행은 앞에서 뒤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행 제지, 역행 간섭은 뒤에 배운 것 때문에 앞에 배운 것을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행 제지, 순행 간섭은 앞에 배운 것 때문에 뒤에 배운 것이 잘 기억 안 됩니다. 앞 시간에 영어 시간에 뒤 시간에 독일어인데 영어 시간에 외웠던 단어 때문에 독일어가 잘 기억이 안 되면 헷갈려서 반대로 영어 시간에 암기했는데 나중에 독일어 배웠다니까 독일어 그것 때문에 앞에 배웠던 영어가 까먹어 버립니다. 밀려나가 버립니다. 이런 현상들을 간섭설이다. 간섭에는 순행 간섭과 역행 간섭이 있다. 그래서 1교시에 배웠는데 1교시 10개 이제 기억했는데 2교시 한 또 20개 정도 기억하니까 머리에 용량이 꽉 차서 1교시 걸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뒤에서 앞으로 방해했으니까 역행입니다. 역행. 반대는 이제 미리 한 것을 첫째 시간에 공부했기 때문에 뒤에 둘째 시간 공부가 잘 기억이 머리에 안 들어간다. 이런 것은 이렇게 순행 제지, 순행 간섭입니다. 어쨌든 간섭, 서로 배운 것끼리 서로 충돌돼서 간섭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 기억이 안 되는 현상. 그것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망각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간섭설입니다. 그 다음 제체제화설. 체제, 안에 제자입니다. 저의인데 다시 체제를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던 지식이 막 돌아왔는데 그걸 다시 정리하면서 일부가 탈락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체제화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억압설은 가능하면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상처받은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 이걸 억압하려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때문에 기억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 프로이드 생각인데, 제 개인적 생각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려고 하면 잘 기억 안 되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더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의도의 노력과 관계없이 안 좋은 기억들은 너무 선명하게 바뀌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아있고 좋은 기억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데 뭐 어떤 사람은 좋은 기억은 오래가고 나쁜 기억은 빨리 잊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이 프로이드 억압설은 억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하는데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흔적 쇠퇴설은 처음에 이렇게 바닷가에 발자국 찍으면은 처음에 있다가 계속 물이 이제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 점점 이렇게 발자국 없어지는 것처럼 한번 지나갔다가 그냥 스치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쇠퇴된다. 흔적이 쇠잔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더 선명하게 찍어 놓으면 더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쇠퇴된다는 것입니다. 자, 뭐 생물학에서는 용불용설이라고 인간의 이제 발달이 신체 기능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근육이 이만큼 발달했는데 계속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근육살이 물살이 돼서 이제 비계가 되고 그런 것처럼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으면 흩어진다. 또 외국어도 배웠는데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잘 까먹어 버립니다. 이렇게 설명한 이론이 흔적 쇠퇴설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진다. 이런 논리는 주로 이제 행동주의 시각 행동주의는 반복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인지주의는 반복이 아니라 한 번에 탁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되는 것이고 행동주의는 어떻게 점진적으로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인간 변화가 된다니까 그 반복이 점점 없어지면 점점 잊어버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입니다. 다음 검색 실패설은 사실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 한번 기억되면 다 기억하고 있는데 단지 그 시험장에서나 필요할 때 딱 끄집내지 못해서 그렇다. 검색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황에 바뀌어서 검색 가능해지면 그때 뭐 그렇지 하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정작 필요할 때는 생각 안 나고 끝나고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시험장 가서 시험 칠 때는 기억 안 나다 시험 딱 치고 볼펜 놓고 딱 그치 2번이었지 그거 맞지 이러면서 그때 다시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머릿속에 있는데 시험장이 긴장하기 때문에 이 검색을 잘 못하는 경우. 자, 시험 치고 나면 긴장이 풀리니까 여유로우니까 이제 마음이 여유가 열려서 자, 검색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응고설, 간섭설, 재체제화설, 억압설, 흔적 쇠퇴설, 검색 실패설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기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운 공식들을 계속 적용해보거나 연습 문제를 풀거나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내용 요약 정리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 반복 사용함으로써 자, 장기 기억을 오래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법 이렇게 기초결합법. 자, 이걸 뭐 팩타입법, 팩법이라 이렇게 패키지법인 패키지 묶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상결합법, 뭐 체인법 이렇게 기억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야기 생성법. 아까처럼 우리가 신자 죽음께 얼굴 정말 친생자일까 이렇게 첫 달 다서 말을 만드는 방법이고, 두 문자 보면 첫 번째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태정, 태세, 문난세, 예성, 현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 헌칠, 고순 이런 식으로 임금 첫자 이름을 따서 외우는 방법이 두 문자법입니다. 이야기는 그 두 문자를 만들어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법. 그래서 이런 두 문자보다 이야기 생성법은 좀 더 고차원진 암기법이고, 다음에 기초결합법, 연상결합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는 방법들입니다. 다음에 반복법, 이것은 좀 수준이 낮은 방법들입니다. 중얼중얼 방법, 리허설하는 방법. 지난번에 장기 기억하기 위해서 구조화, 체계화, 도식화, 정교화 등등 있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그보다 이제 자, 낮은 단계의 방법인데, 두 문자 이야기 생성법. 이야기 생성법 일종의 아까 얘기했지만 정교화법입니다. 정교화법. 반복법 아까 리허설, 그런 리허설 반복하는 것. 우선 기초결합법에 대해서, 기초결합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보통 뭐 시험장 수험생들은 이렇게 뭐 골목길 같은 걸 많이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가 암기 연습을 한번 해보는데, 우선 이제 우리가 기억할 물건들을 효정이 하나 이야기해봐. 물건 이름 하나 이야기해봐. 물건 아무거나 뭐 주변에 보이는, 가방. 그 다음에 설경이는 볼펜. 그 다음에 현철이는 모자. 그 다음에 민주는 마이크. 그 다음에 소정이는 커피. 커피잔. 그 다음에 영건이는 열풍기. 등등. 그 외에 이렇게 신발, 모자에 신발. 그 다음에 가방에서는 볼펜, 휴대폰. 등등등 더 많은데 우선 이렇게 연습해 봅시다. 그냥 이렇게 외워보러 보면 잘 기억 못 합니다. 그냥 쭉 있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골목길 아니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신체 구조. 이걸 연습해 보면. 자, 일단 머리. 자, 제일 먼저 머리카락이니까 머리카락이 이제 가방을 묶겠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묶여서 가방이 줄렁줄렁 한다. 머리카락이 아픈데, 따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볼펜에서 눈을 쪄서 눈에서 피가 막 난다. 이렇게 양쪽 볼펜을 이렇게 찔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자를 말아서 콧구멍에 쑤시 넣었다. 이렇게 쑤시 넣었다. 모자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마이크를 입에 막 싣고 있다. 마이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아그락 씹어먹고 있다. 깨먹고 있다. 마이크를 씹어먹고 있다. 그 다음에 커피. 그러면 커피가 상징이 잘 안 보이니까 커피잔 이렇게 여기서 커피잔으로 이렇게 목에 걸고 있다. 커피잔을 해서 목에 이렇게 달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커피 손잡이가 목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걸릴 때 생각하고 커피잔. 그 다음에 열풍기를 탔을 때 가슴에 아는데 가슴에 앉다가 열풍기 가슴에 대해서 이게 아뜨가면 흉터가 생겼다. 이렇게 열풍기. 그 다음에 신발에 이렇게 신발을 사타구니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뛰고 있다. 신발을 안 신고 사타구니에 끼워서 다닌다. 그 다음에 폰을 이렇게 발가락으로 휴대폰을 번호를 이렇게 누르고 있다. 발가락으로 휴대폰 번호를 전화를 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까 저 머리에 뭐 했습니까? 머리카락에 뭐 묶은 거? 가방. 그 다음 눈에 아까 뭐 넣었습니까? 볼펜. 아까 콧구멍에 쑤신다는 것은 모자. 입으로 씹어먹고 있는 것은 아까 목에 걸려있던 커피잔. 가슴에 앉다가 온풍기. 그 다음에 타구니에는 신발. 그 다음에 발가락을 뭐 했다고? 휴대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기억할 때 그냥 중얼중얼 기억하는 것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이 연결시켜서. 그럼 우리가 신체 구조 한 10개, 15개 없으면 왼쪽, 오른쪽 등 뒤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늘 다니는 골목에, 가게, 첫 번째 동네 골목 가게, 거기 슈퍼마켓 상단에 간판에 뭐가 있고 문에는 뭐 붙어 있고 하나씩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 입구에서 계단에 등등 해서 그 옆에 가게는 화장부가 있는데 화장부 가게 입구 안에 윗단, 상단, 하단 이렇게 한마디로 아니면 또 시험장 교실에서 교실 형광등에 시간표 칠판에 이렇게 각각 구석 왼쪽 칠판 구석에 오른쪽에 사상단에 이렇게 주개에 백목에 이렇게 선풍기에 형광등 책상에 의자에 각각 이렇게 필요한 거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보통 이제 머리 나쁜 애들은 킹링하면서 이렇게 책상에 막 적어놓는데 적어놓으면 선생님이 거기 털통남 책상 옮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책상에 가보고 시험장 가보고 쭉 보면서 책 보면서 대입시켜놓으면 이렇게. 그럼 대입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쭉 이제 보면 아까 대입했던 다 기억납니다. 이렇게. 아까 머리처럼 아까 다시 해보면 이렇게 머리에 뭐 있습니까? 가방, 눈에는 볼펜, 코에는 모자, 입에는 마이크, 목에는 자 커피, 그 다음에 가슴에는 열풍기, 사타구니에는
신발, 그 다음에 발가락은 휴대폰 등등. 이게 지금 이렇게 기억하는 시험장 가서 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법을 이용해서 기억하는 방법. 그래서 뭐 연상결합은 나중에 기본반, 심화반 할 건데 우선 또 이 기초결합 이거 하나만 들어도 수학력 다 본전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그냥 대책 없이 암기했던 것을 좀 요령해서 암기하는 방법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주로 이제 실려있는 암기법 같은 것은 주로 이게 이야기 생성법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훈련은 연습 없이 그냥 딱 보고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요 기초결합법 연상 이렇게, 이걸 암기법을 알아야 써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배워서, 이렇게 대입하는 것이구나. 알면 책에 암기할 내용들을 바로바로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하면서 이제 암기할 내용들을 자기가 오늘 학원 다니면서 골목길에서 오면서 첫 번째 가게 집 앞에 뭐 학원 갈 골목길, 집 골목길, 너 자주 다니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교육학은 위에 가게 뭐 상단에 간판 중심으로 상단에 하고, 전공은 하단에 출입구, 바닥, 아래쪽에 이렇게 가면서 물건 하나씩 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학교에서 집에서 한번 집에서 학교까지 갔다 오면서 교육학을 점검 한번 훑고, 또 가면서 그 다음날 점검 훑고, 그러면 계속 훑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책 페이지처럼 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첫 페이지, 첫 번째 가게 앞에면 그 첫 페이지 내용이 다 담아있고, 그 옆에 가게 가면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이런 식으로 쭉 골목에, 왜냐면 골목 직접 안 가도 한 번씩 가보면 그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 상황과 관련해서 이걸 뭐라 그러지? 일상기억이라는데, 일상기억을 의미기억으로 대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물건, 구체적 물건에 보이지 않는 교과서 내용인 추상적 내용을 갖다 붙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 암기한. 보통 중고등학교들이 가보면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사실 뭐 보통 애들은, 평범한 애들은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암기하는데, 다 1등급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나름대로 암기 방법을 이용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방법을 요령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걸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지금도 학자들 마찬가지 행동주의 1910년에서 1970년대까지 유행했습니다. 대부분 지금 학교 선생님들은 대학교 선생님 행동주의 입각에서 교육과정을 배워왔고, 교육과정 우리가 내용들이 수업하는 방법들이 대부분 행동주의 입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주의에서 자극 반응. 그래서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는 시청각 교재, 뭐 이런 수준이지, 인지주의 입각에서 교육과정 개발된 건 없습니다. 교육과정. 한번들 인지주의, 이제는 자, 이런 어떻게 하면 기억 잘할 수 있는가? 인지주의 나오게 초인지, 메타인지, 상위인지 이런 걸 강조하는데, 상위인지, 메타인, 초인지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개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있다 하면 가르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암기하는지는 수업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머리에 넣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암기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수업에 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 인지주의가 1970년에서 90년까지 유행했는데, 이론을 이렇게 채워졌는데, 이론에 의한 구체적 교육과정은 그렇게 아직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에서 인지주의 입각에서 체계화, 조직화, 정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정리 잘하고, 요약 잘하고, 요건 요렇게 요약하면 좋고, 요건 요렇게 정리하면 되고, 요건 요렇게 기억하면 좋고,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자, 인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결국 인지주의 이론은 뭔가 공통으로 초인지, 메타인지, 상위인지를 가르치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런 것은 이렇게 암기하라, 이런 암기법을 쓰고, 이런 방법을 쓰고, 이런 머릿속에 잘 넣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교육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연상기업은 나중에 기본반, 심화반에서 뭐 시간 되면 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인차인데, 아까 개인차라는 것은 아까처럼 행동주의에서 몸에 많이 연습해서 배우면 되고, 인지주의 머릿속에 많이 기억하는 것이, 자, 이 학습이 된 것이고, 그렇지 기억 못하는 사람 학습이 적게 된 것인데, 결국 많이 된 사람, 적게 된 사람, 이렇게 개인차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차.
그래서 그 배운 내용을 또 다른 곳에 배웠으면 적용하게 됩니다. 적용. 그리고 역사에서, 한국사에서 헤르바르트 같은 사람은 학습 단계 4단계설 이렇게 또는 5단계설 이렇게 했습니다. 개개의 요소를 변별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통성을 연합, 그다음에 공통성 또 공통성 개통, 이 공통성을 잡고 그것을 구체적에 적용하는 방법. 자, 이런 단계로 나눠서 학습하죠. 결국 이렇게 공통성을 찾아내 공통성을 배운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삐아제의 동화 조절에서는 개개의 요소를 감, 사과, 배 보면서 이런 것들을 과일이다. 과일의 특성 뭔가 달콤한 거 둥글게 생겼고 그러면 이거 찾았다면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보면서 먹어보고 이 달콤하고 둥글게 되면 이건 과일이다. 왜? 같이 풀에 달리는데 수박과 참외는 과일이라고 토마토는 과일이 안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박과 토마토는 달고 토마토는 안 달기 때문에. 오이도 똑같이 풀에 열리는 열매인데 별로 안 달고 가지도 안 달기 때문에 오이나 토마토 다 먹으면 물기가 있고 어느 정도 맛은 있습니다. 달지 않는 게 이거는 과일이 아니다. 이건 달콤한 열매니까 과일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구체적 공식을 생활 적용하게 됩니다. 배운 것을 적용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헤르바르트 같은 사람은 헤르바르트는 이걸 뭐라 했냐면 방법이다 이렇게 방법.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응용, 적용 이런 것입니다. 그걸 또 학문적으로는 전이라 그러면 전이 보통 끝으로 거꾸로 하면 이전인데 다른 데에서 옮겨서 적용하는 것이 전입니다. A에서 배운 것을 B한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사회에 적용하는 것. 배운 것을 다른 곳에 적용하는 것을 전이라 그러면 전이. 전이를 다른 말로 응용이다, 활용이다, 적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상 용어로 그냥 응용, 활용, 적용하는데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이걸 전이라 그러면 전이. 그래서 전이가 높은 것을 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전이가 높다 이렇게 합니다. 이 전이가가 높은 것을 다른 말로 생산성 높다, 생성력이 높다 이렇게 합니다. 공식을 이용해서 다른 곳에 다양하게 적용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학교에서 5형식 영어 문형 패턴을 배웠다면 5형식 문형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것을 전이가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통성을 기억하는 공통성. 많은 것을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기억하기보다는 공통요소, 공통원리, 공통개념만 기억하는 것을 경제성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 일일이 다 기억하려면 머리가 빠개집니다. 머리가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중에 핵심 공통원리만 기억하면 머리에 저장할 공간도 적어집니다. 기억할 게 한 가지 뿐이니까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머리를 경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경제성이라 그럽니다. 공통성이 많을수록 경쟁성이 높은 것이고 공통성이 많은 것을 많은 곳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좁으면 경쟁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개의 사실을 배워서 그 공통성을 기억하고 공통성을 다른 곳에 적용해서 여러 곳에 많이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정도가 전이가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공통원리, 공통개념 이런 전체적인 특성을 공통의 개념을 기억하고 그것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 공통원리를 추출하는 것을 귀납법이라고 그러고 공통원리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통원리를 추출할 수 있는 능력, 공통원리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건 귀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 아까 이런 형식은 발달된 것은 형식적 조작기에 발달됩니다. 잘 기억 안 나요 아까? 이렇게 연역적 사고, 귀납적 사고는 발달 단계라고 보면 형식적 조작이 나타나고 우리가 철학에서는 이 귀납적 사고는 형이학학자를 형이학 아랫동네를 강조하는 사람이 더 순하고 연역 보면 윗동네를 강조하는 공통성을 강조하는 형이상 이 주리론 이런 사람들이 순하고 귀납 보면 주기론, 형이학, 실제론 이런 사람들이 강조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개개 학습은 개개의 사실의 공통 원리를 기억하고 공통 원리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건데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긍정적 전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것에 적용할 때. 반대로 방해되는 것을 부정적 전이다. 아까 자 간섭이라 간섭. 아까 후행 간섭, 선행 간섭. 저는 이제 역행 간섭, 순행 간섭 이렇게 배웠어요. 간섭, 제지, 방해받습니다. 아까 배운 것을 여기에 적용돼. A에서 배운 것을 B에 적용돼서 B가 기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아까 이렇게 방해입니다. B가 A 배운 그때는 B가 잘 되는 경우 이게 긍정적 전이고 방해되는 게 부정적 전입니다. 그 다음 0전이라는 것은 전혀 0, 방해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이런 게 0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긍정적 전이 A에서 배운 것을 B에 적용해서 B에 도움이 되는 문제 푸는데 해결되는 도움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도움이 될 공통 원리가 넓을수록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공통 원리. 공통 원리 반대는 개개의 요소, 개별 요소인데 개별 요소에서 그 중에 공통 원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 원리 또 공통 원리. 자, 아까 헤르바르트는 개개의 요소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아까 명료, 한번 들어 변별하는 것을 개개 명료하게 변별하는 명료. 그다음에 그 위에 상의 공통 요소가 공통 개념을 찾아내는 것이 연합도 요소를 또 공통 상위 개념을 찾아내는 것을 개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걸 이제 개념보다 원리, 공통 개념보다 더 공통성이 높은 것이 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헤르바르트는 명료, 연합, 개통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적용하는 것을 방법 이렇게 헤르바르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개별 요소 모아서 그 중에 공통 원리를 기억하고 공통 원리를 또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요소에서 상위 개념보다 더 높은 개념이 원리를 실제 문제 해결에 사용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공통 원리를 다른 것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됩니다. 적용하는데 응용하고 적용하고 활용하는데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 한번 더 전이과에 대해서 넓은가 좁은가에 대해서 전이에 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한번 더 전이 범위에 대해서 넓게 이렇게 전이를 많이 할 수 있다. 넓게 보는 사람과 좁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배우면 여러 곳에 다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과 아니다. 하나를 배우면 몇 곳에만 써먹을 수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 배워서 여러 곳에 써먹을 수 있는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기억해서 써먹어야 된다. 하나 배워서 하나만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제 뒤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실질도야서라 그래요. 실질도. 실제 생활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써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에서 써먹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 부딪히는 당면의 문제에서 해결 방법을 깨친다면 그와 똑같은 방법에서만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뒤 같은 사람은 실질도야설, 전이 개념에서 실질도야설, 학습 방법에서는 문제 해결법, 뒤의 방법, 문제 해결, 당면 문제, 그 해결 방법을 배웠으면 그와 똑같은 상황에서만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래서 전이과라 하면 써먹을 수 있는 범위를 좁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보다 좀 더 넓게 보는 사람들은 손다이크 같은 사람인데 동일 요소설, 똑같은 케이스 아니라도 요소가 비슷하면 써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소가 핵심 요소가 비슷하면 써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일 요소설. 요소가 다르더라도 원리가 동일하면 써먹을 때 원리. 핵심요 공통 요소가 아니라도 원리가 비슷하면 써먹을 수 있다. 원리 비슷한 데는 다 써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리 학습을 강조한 사람이 주드 같은 사람인데 이걸 일반화설 또는 일반 원리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보다 좀 더 넓게 보는 사람들은 원리가 다르더라도 형태만 비슷하면 써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닭이 어두운 곳에서 모이 찾는 습관을 훈련했으면 좀 더 밝은 곳에서 써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가 아니라도
형태만 비슷하면 다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형태 이조스름 형태. 형태가 비슷하면 같이 비출 수 있다. 비춰서 써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태가 비슷하면 같이 이 옮길 이점 옮겨서 비칠 좁죠. 옮겨서 비춰서 써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태 이조설. 한마디로 목적 수단만 원리는 동일하지 않더라도 목적 수단 관계가 있거나 뭐 형태가 비슷하면 써먹을 때 일정한 관계가 있으면 써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조설 또는 구조제니설이다. 구조만 뭐 비슷하면 써먹을 때 형태가 또는 이제 구조 형태가 구조입니다. 형태가 비슷하거나 구조가 비슷하면 써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동일하지 않더라도. 아니다. 그거보다 더 공통 형식에 속하면 다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넓게 보는 사람이 형식 도야설입니다. 로커 같은 사람. 이 도야라는 것은 단련인 단련. 형식만 비슷하면 써먹을 수 있으니까 형식, 공통 형식을 단련시키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 형식 도야설입니다. 그래서 공통 형식을 단련시키자, 도야시키자 하는 이론이 로커의 형식 도야설입니다. 이 형식 도야설은 도야설은 전이가가 넓게 보는 사람, 여러 곳에 널리 써먹을 수 있다. 하나 배워두면 여러 곳에 널리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반대 입장은 실질 도야설은 널리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고 그와 똑같은 곳에서만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공통 형식이 뭔가? 공통 형식 우리가 신체는 권력이 있으면 우리가 운동 여러 가지 종목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배구도 잘하고 달리기 잘하면 이것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권력이 뛰어나면 여러 가지 운동 종목 다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초기에는 기초 체력을 단련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부적인 이렇게 기술보다는 기초 체력 단련하는 중. 그러면 기초 체력 단련되면 여러 가지 운동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배구 선수면 스파이크도 잘할 수 있고 블로킹도 잘할 수 있고 리시브도 잘할 수 있고 신체가 단련되어 있으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정신인지 생각도 정신 능력을 단련시켜두면 여러 가지 있던 문제를 해결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신 능력.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능력 도야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신 능력을 기르자해서 능력 도야설. 정신의 공통 형식이 뭔가? 정신 능력 한마디로 기억의 능력, 추리 능력, 분석 능력, 판단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대표적인 기억 능력. 정신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공통 형식이 기억 능력. 이것저것 우리가 공부하는데 기억력은 다 써먹게 됩니다. 국어,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다 기억력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력 띄워놓으면 국어도 잘할 수 있고 영어도 잘할 수 있고 수학 잘할 수 있다. 아까 암기법 같은 거 배워놓으면 그걸 전공 과목에서 써먹을 수 있고 교육학에 써먹을 수 있고 전공 과목 암기하는 데 다 써먹을 수 있고 그래. 그래서 공통을 써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정신 능력 중에 핵심 능력, 중요한 부분의 능력에서 부소 능력이다. 부분의 핵심 요소, 핵심 능력. 정신 능력의 중요한 기억력, 추리력, 분석력 이런 것들. 많은 정신 능력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런 것이다. 기억력, 추리력, 분석력 이런 것들이다. 종합력, 평가력 등등 있는데 그래서 기억력이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데 이렇게 암기 능력, 기억 능력이 기본적으로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오면 추리력, 적용력, 이해력, 분석력, 종합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가장 중요하니까 기억력을 암기법을 많이 길러놓으면 여러 과목이 다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기법 여러 과목에 국어에 적용할 수 있고 영어에도 과학에도 사회에도 음악에도 미술에 다 암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암기법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추리력하고 분석력은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발사가 면도를 하는데 면도날이 이렇게 묻으면은 하죠. 요즘은 면도날 이렇게 전기로 돌아가는 옛날에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면도했습니다. 가죽에 갈아서 이렇게 하는데 묻은 면도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한 사람 하는데 이렇게 면도를 20분 할 걸 날생 칼로 하면 그냥 5분만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손님이 이제 있더라도 계속 날을 가는데 신경 쓰자면 어릴 때는 이렇게 이런 단련하는데 정신력을 단련하는데
시간을 배당해야 된다. 그래서 초등교육에는 이런 정신능력, 중등에도 정신능력 기르는데 힘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는 초기에는 기초체력 단련하는데 시간을 다 배당하고 그 후에 나중에 이제 테크닉 같은 거 배우면 된다. 예를 들어 사냥꾼이라면 사냥꾼. 무딘 날로 도끼를 이렇게 날을 장작을 패는 것보다 예를 들어 1시간에 무딘 날로 하면 1시간에 10개밖에 못 합니다. 하루 8시간 해봐야 80개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날쌘 날로 하면은 자 30개를 할 수 있다. 1시간에 30개. 그럼 오전에 이제 2시간은 아침, 오전에 9시부터 11시까지는, 오전에 11시까지는 도끼 날만 계속 갈고, 나머지 8시간 중에 6시간은, 나머지 날생칼로 하면은 3, 6, 18, 180개 할 수 있는, 100개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도끼 날을 가는데 힘써야 된다. 마찬가지로 아이들 교육은 어릴 때는 초등, 중등에서는 이렇게 도끼 날을 갈듯이 정신능력, 공통의 능력 기르는데 힘쓰자. 그런 논리가 형식도야설, 정신도야설입니다. 다른 말로 정신능력설 또는 능력도야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실자유학과 7가지 중요한 기본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 교과목을 중시하는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자, 효정이 이거 따라할까? 형식도해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자, 실질도야설은 실제 생활만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형식도는 모든 형식에 공통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전위 범위, 활용 범위 넓게 보는 것이 아래로 갈수록 좁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차, 그러면 개인차가 되어서 개인의 어떤 그런, 자, 내부적 어떤 방법도, 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어떤 소질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조건들, 영향을 미치는 기본 조건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어떤 IQ가 높아야 되고, 또 선생님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주변 환경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조건들. 그래서 이런 이제 전이가 잘 돼야 되고, 핵심 이제 원리, 내용도 이렇게 공통 원리, 이런 것을 배워야 되고, 또 주변 환경도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이, 아까 전에 쓴 다음 학습, 다른 학습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준비성, 이런 개념이 연결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전 시간에 배운 거 충분히 잘 익혔다면 이번 시간에 잘 학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그 제대로 다 이해 못했다면 이번 시간 수업 잘 이해 못하는 것. 자, 1차 방정식 제대로 원리를 이해 못하면 2차 방정식 힘듭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이 완전히 공부되어 있어야 2차 방정식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수업 듣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으로 1차 방정식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배웠던 것이 후행, 나중에 배운 것에 영향을 주어서 방해받는 것이 간섭입니다. 간섭. 그러나 이런 조건들, 학습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습 조건들을 간에는 내부적 요소, 학생이 갖출 학생 내부에 있어야 할 내부적 조건과 외부의 환경 또는 교사 갖출 외부적 요건. 학생 중심으로 해서 학생 내부와 학생 외부 이렇게 학생 외부에 있는 것은 환경이나 교사가 갖추고 있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교사 학습할 때 또 배우게 되는데, 자, 내적 요건은 어떤, 자, 자아개념, 긍정의 자아개념, 그 다음에 주의 집중, 이런 거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선수학습, 돼 있어야 돼, 선수학습. 그래서 선행학습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동기유발. 자, 이렇게 간에는 동기유발, 동기가 유발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브루너 같은 사람은 동기유발 학습 경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선수학습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배우니까, 원리, 공통 원리니까. 그 다음에
이 오스벨 같은 사람은 이걸 학습 태세다 그러면 학습 태세. 그다음에 선행학습으로 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지식이라 해서 관련 정착 의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교사학습 배우니까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아,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또는 관련 정착 의미, 관련 정착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자, 선수학습 관련된 선행 조직자다. 미리 포괄적인 구체적 개념을 가르치고 선수학습 돼 있고 선수학습 해야 될 게 포괄적인데 상위 개념을 선수학습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에는 그걸 선수학습이라 그러고 선행학습이라 그러고 자, 오스벨은 그것을 관련 정착 의미, 관련 정착 지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동기를 간에는 동기를 하는데 그걸 부르는 학습 경향성이라 그러고 오스벨은 학습 태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할 자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에 외부적으로 교사가 갖춰 있을 조건들은 불변하는 내용들. 불변하는 내용, 변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 오스벨 같은 사람은 아까 본질주의 사람입니다. 본질주의. 본질주의는 뭘 가르치는가? 불변하는 내용. 아까 실제 우리가 교육철학에서 실제주의 사람들은 세상은 변한다, 진리는 변한다 보는데 이런 본질주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봅니다. 항존주의도. 그래서 불변하는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불변하는 개념, 불변하는 뭔가? 실사성. 실사성이라는 것은 자, 표현이 달라지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의 여동생은 고모이다. 아버지 여동생 고모 맞아? 효정이? 그러면 고모는 아버지의 여동생이다. 맞아? 효정이 맞아? 고모는 아버지의 여동생 맞아? 아버지의 누나도 고모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문장을 처음에는 고모는 아버지의 여동생은 고모다. 그건 맞는데 고모는 아버지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바꾸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달리 하더라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 그게 실사성이고 구속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게 가르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반 반평균 이런 다음 달에 또 바뀔 수 있으면 이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뭐 서울의 평균 온도 서울의 30년간 평균 온도 뭐 이런 거 변하지 않는 거 이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런 것은 가르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연평균 온도가 몇 도인지 그거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반 평균 점수는 다음 달에 바뀔 수 있으니까 별로 가르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내용 구속성이고 또 표현 방식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실사성입니다. 어쨌든 이런 불변한 내용을 선생님을 준비하고 학생들에서는 자개념, 주의집중, 선수학습, 동기유발 이런 요소가 갖춰 있어야 학습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이 간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호학 연습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